주문을 넣으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말도 잘 안 들어요. 너무 커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메기를 한 두세 마리, 예. 달샘 메기를 갖다가 두세 마리 풀어서 예. 이 친구들 좀 경각심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포스코 관점이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실수요에 직접 밀착해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유통을 그렇죠. 원하는. 철강TV 이슈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사의 김홍식 대표님과 함께 최근 그 포스코 유통 숫자가 늘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저도 이제 다시 대표 컴백하고 나서 몇 번 출연을 했지만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쭉 관심을 예, 해왔던 이제 유통 문제를 좀 다룬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목이기도 합니다. 유통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렵죠. 변수도 많고 또 어렵습니다. 이론적인 체계도 좀 빈약한 것 같고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은 평소에 이 철강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포스코가 보면 이제 그렇게 그 유통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동안 유통 정책을 펴오면서 이제 포스코가 73년도에 쇳물을 생산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포스코 판매점을 안 하려고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초기에 그렇죠.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업체가 연합철강, 일신제강 이런 대리점들한테 가서 우리 거 하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판매점들이 너도나도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군부 정치권 다 동원해가지고 서로 판매점을 따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제 유통제도가 굉장히 독특하게 제품 따로, 지역 따로, 내수 따로, 수출 따로 하는 이런 유통 구조가 생겨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철강 유통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메이커 주도적인 유통 구조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제도를 근 50년 동안 이어오다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유통을 축소로 하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축소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연 판매점 3군데가 아웃이 됐었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M&A를 시키고 그래서 전체 규모를 갖다가 플레이어 숫자 규모가 아니고 플레이어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 만에 반대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모두가 또 좀 당황스러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큰 앞으로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이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지 이번에 한 번만 바꾼다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우선 예전에는 이렇게 유통의 숫자를 포스코가 늘리면 보면 기존의 유통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몫이 준다고. 그래서 그 유통의 숫자를 잘 못 늘렸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유통들도 그렇게 포스코 의존적인 데서 좀 이제 좀 탈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음은 늘 탈피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50년 동안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랬건 뭐 내가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건 간에 많이 서로가 순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탈 포스코 한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 매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유통의 숫자는 그대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통 단위당 유통 기업별 기업의 사이즈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유통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포스코가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유통들의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유통의 숫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포스코는 이제 뭐 이미 스테인리스 부분에서도 유통 늘렸고 또 최근에는 뭐 열연 후판에서도 또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예전만큼은 그래도 치열하게 아마 기존 유통들이 그렇게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이런 환경은 여러 가지 포스코가 나름대로 어떻든 영업을 잘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유통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포스코가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밖에서 이번 이제 정책을 보는 평가가 있을 것 오케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포스코 얘기는 뭐냐면 판매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능이 이제 고로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을 때 같은 강종만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중소실수요가들이 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중소실수요가들을 위해서 네. 주문도 대신 해주고 예. 보관도 하고 가공도 하고 운송도 하고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트 시스템이라고 예, 하죠. 예, 이런 서비스를 해줘라라고 해서 만든 게 가공 판매점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 기능을 해라. 그렇죠. 그거를 충실히 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책도 많이 줬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아까 이제 파이가 커질 때 같이 동반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외형이 뭐 1조 원 되는 뭐 이런 판매점도 생겨나고 이랬는데 그런 이제 그 연계 판매를 뺀 순수 유통 판매만 놓고 봤더니 80~90%가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통코일제로 그대로 받아서 넘기는 단순 전매만 하고 있더라. 아,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단순 전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는 2차, 3차 유통점들도 예전에는 수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포스코 걸 샀는데 이제는 포스코 것보다 싼 수입자가 있으니까 여기 대신에 요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입제로 예. 예, 쉽게 선택을 할 수 그렇죠. 있게. 그러면 이제 이 판매점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100을 하던 판매점들이 100을 다 주문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주문을 넣으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말도 잘 안 들어요. 너무 커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메기를 한 2~3마리 예. 달샘 메기를 갖다가 2~3마리 풀어서 예. 이 친구도 좀 경각심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포스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실수요에 직접 밀착해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유통을 그렇죠. 원하는 거네요. 본래 기능을 예. 다하는 이런 유통점을 갖다가 원하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포스코가 보면 유통한테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위험을 대신해 준다든지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재고를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불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실수요 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더 중요시 여기나 봅니다. 그렇죠. 평가할 이제 때.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제 시대적인 그런 시대적 구도적인 배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파이가 커질 때는 우리 철강의 어떤 그런 그 소비 축을 보면 제조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철강을 다소비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같이 커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통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 줄잖아요. 수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수입제가 싼 것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또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어떤 유통이 필요하냐. 단순히 이렇게 전매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최전선에 나가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범퍼 역할도 소총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맨 전방 보병. 그렇죠. 이런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경기 국면에 따라 유통이 기능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시장의 파이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이 늘어나는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유통의 맞아요. 기능이.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게 축소될 때는 내 걸 안 뺏겨야 돼. 당연하죠. 내 걸 지켜야 돼. 맞습니다. 그만큼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의 기능이. 이제 그런 유통을 최근에 와서 이제 포스코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불안 국면에서 그런 유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통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유통을 외부에서 더 영입을 해서 기존의 유통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신해 보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이번에 아마 포스코 유통 구조 어떻든 개선, 소위 유통의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숨어 있는 뒤에 어떤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그게 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포스코가 얘기하는 이번 이제 가공 협력 센터를 늘리는 논리 배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논리 배경이고 그런데 이제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반발은 못하죠. 맞습니다. 반발은 못하는데 사실은
썩 내키지 않죠. 일단 자기 밥그릇 뺏겠다는데 누가 맞습니다. 좋아합니까? 아 근데 기존의 유통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가서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람 구하기 쉽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예. 그리고 실수요가들 또 중소실수요가일수록 인건비라든가 전력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손을 못 대니까 예. 소재 구매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포스코가 원가 경쟁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지 맞습니다. 그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제 역할 잘못한 거 우리도 반성하고 우리도 알겠어.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시장이 이렇게 변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그런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차별적인 그런 정책도 펴고 가령 실수요자 비중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기를 풀던 공룡을 풀던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서운한 거죠. 말은 못하고. 서운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들어오려고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도 아니 그 업체들이라고 우리하고 무슨 뭐 조건이 달라질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실수 비중이 높은 업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실수요가 만약에 그러면 가격이 비싸 다른 걸 찾으면 똑같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예. 똑같이 그 업체들도 인건비 저 인력 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플레이하고는 다르게 보증금도 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있겠느냐. 두고 보겠어. 잘 되는가 보겠어. 요런 관점이에요. 지금 와서 이제 서로 상대편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아까 말씀 중에서도 그렇지만 포스코가 이제 자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든 가격을 좀 경직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유통은 거기서 받은 가격으로 사실 어떻게 그 수입을 방어하고 제대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포스코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뭐 이런 부담을 느끼겠죠. 유통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 제도라는 것은 유통을 지금, 늘리는 거. 예. 다만 아까도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플레이어를 갖다 계속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이렇게 막 변동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만 이렇게 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충성심을 높이는 쪽으로 갈 거냐 시장 탄력적으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갈 거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상호 신뢰. 이거는 메이커 유통, 실수요가 요걸 있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좀 아쉽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갖다 그런 플레이어들을 많이 늘리고 또 그때 수시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포스코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건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도 있죠. 그래도 어떻든 포스코도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유통 구조를 바꾸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유통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유통과 메이커의 관계를 강하게 이렇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약간 텀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 나름대로 새로운 유통을 더 영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유통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포스코를 믿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측면도 뭐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더 어떤 그 관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누가부터 그거를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메이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용서라든가 뭐 화해라든가 이거는 힘 있는 강자가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유통은 마음은요 지금 대부분 이제 2세대나 3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1세대 때부터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지금도 그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나는 이제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이거를 갖다 판재료를 조금 벗어나서 봉연강이나 스텐이나 파이프 여기까지 확대를 해보면 외형은 1,000억대, 2,000억대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자제분들이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박사, 뭐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 관심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안 들어와요. 그럼 이 1세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이거 회사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의 대형 무역상들. 얘들은 우리하고 달리 모든 제품 다 취급하거든요. 내수 수출 다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한국에 다 지사두고 1인 혼자 시장 정보 파악해서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었었는데 지금 한국 사람 다 영업 두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저 회사가 이 보니까는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실수요 비중도 제법 있고 외형도 이 정도 있는데 사장이 회사를 팔려고 해? 만약에 그런 회사 몇 개를 중국의 대형 무역상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유통이 되었어요. 그럼요. 더군다나 국내 메이커들을 휘둘리는 그럼요. 그러면 정말로 국내 메이커는 정말로 당뇨병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지금 포스코하고 포스코 판매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판재료, 봉행강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통하고 메이커하고 이 관계를 지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무슨 시대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 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솔직해야 돼. 우리 잘못한 거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책.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정책이 바뀌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을 갖다 신뢰를 주면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든 메이커의 그 유통 전략이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떻든 뭐 메이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잘 파는 게 중요하다. 잘 파는 전략 중에서 이 유통을 어떻게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니까 그것이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떠서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합의된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통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떻든 위기 국면에 더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대표님이 평소에 생각하시기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요.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더니 뭐 사람을 못 뽑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유통만 못 뽑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제조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아까 제가 뭐 이율배반적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커 의존적이었었는데 사실은 메이커 의존적이면서도 유통이 조금 그동안에 그런 뭐 다양한 시도를 했을 그런 기회도 좀 많았었고 그런 거를 좀 너무 늦게 했고요. 너무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분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좀 많았었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유통의 전략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메이커 의존적이다. 메이커 이거는 이제 서로가 어떻든 뭐 누구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유통도 시장 의존적인 영향은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더 메이커 의존적인 데서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또 유통은 바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통도 많이 좀 저기를 그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정말 이제는 이제 시장 의존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과거에도 보면 메이커가 경기가 좋을 때는 유통 의존도를 낮춥니다. 직거래 비중을 높여요. 경기가 나쁠 때는 유통 의존도를 갖다 늘려요. 그래서 유통의 비중이 적을 때하고 많을 때는 한 22%에서 26%, 27%까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7%, 28%가 될 확률이 많지 20%, 19%가 될 확률은 적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그렇게 뭐 단기간 내에 확 좋아지고 더 경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면은요. 이거는 이제 더군다나 수입제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유통이 정말 유통의 재기능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유통도 변해야 되지만 유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력도 안 키웠고 경험도 없고 사람도 없게 돼.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메이커가 앞장서서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유통 정책은 솔직히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가격 정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격 정책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1년에 한두 번씩 골프장에 만나 골프장 이게 단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세들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아까 1세대 분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상속 증여 문제. 그다음에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사고 나면 대표 구속되잖아요. 환경 문제가 좀 또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철강 다 관련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메이커가 좀 프로그램도 짜주고 지원도 하고 뭐 하고 뭐 제가 심지어 이제 포스코 제외한 다른 메이커들 찾아가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줄 테니까 메이커에서 비용의 반절을 지원을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말로는 늘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유통 역시도 그런 제안을 하면 좋은데 근데 나는 그거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골프장 골프 한번 치는 게 뭐 더 재밌어.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굉장히 좀 아쉽다.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유통이 큰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럼요.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시장이 빨리 변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상대가 되는 메이커의 변화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유통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어떤 변화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이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유통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동안도 많이 이제 우리가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전체적으로 스틸 앤 스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들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달 10월 16일 날 서울 강남에 있는 그 호텔에서 저희가 이제 CEO나 2세 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영층에 있는 임원들만 모아서 유통 가공인의 밤 우선 판재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점차적으로 봉연강, 스테인리스, 강관, 뭐 특수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솔직히 싫어해요. 이제 유통이 커지면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메이커도 그 생각 버려야 되고요.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물론 뭐 수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철강업계가 살아남고 철강업계가 돈을 잘 벌어야 저희 같은 정보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잘못된 이 유통 관행을 갖다가 조금 견실하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 두 번째는 이제는 철강제는 대체제하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들이라든가 메이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체제에 비해서 철강제가 이러이러한 점이 더 좋아라고 하는 거를 뉴스 기사나 특집이나 철강TV 동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알려야죠. 또 하나는 이제 수입제를 막는데도 그렇죠. 우리가 유통을 강화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10월 16일 날 하는 스틸 앤 스틸이 하는 유통 가공인의 밤 아주 참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 가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를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